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그런 정심을 입는 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로 30일째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전국이 더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현재 국회 상황과 주요 이슈들을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전에 그 용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네. 자주 출연하셨기 때문에 횟수를 한번 세봤더니 몇 번이라고. 총 6번으로 최다 출연이십니다. 저희 뉴스 N이 재작년에 생겼거든요. 아, 네. 2년 동안 6번 최다 출연이십니다. 작년에 네. 3번 나오셨고 또 올해로 또 이제 2번째. 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가장 선호하는 이렇게 아유,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하면서 이제 좀 물꼬가 트이는가 싶더니 사개특위가 다시 또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제안을 이제 거부를 했고 결국 민주당이 오늘 국회 임시 소집에 나섰는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한 달 넘게 좀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먼저 좀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제위기 폭풍우 속에서 사실 시급히 논의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일했던 기재위에서도 이제 유류세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뭐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들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한 달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까 좀 고민스럽고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서 힘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면 이제 한쪽만 목리를 부려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사실 바로 해결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중재하에 합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국민의힘도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강대강으로 치달을수록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테이블 위에 다 타결 올려놓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 두 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중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네.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목표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국민과 유족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시에는 월북 의심으로 판단했고 지금은 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정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증거에 기반한 논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을 보면 사실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SI 자료라고 하는 그 첩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이를 왜 청구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에 어떤 청와대와 군과 해경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들을 확인하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양당이 이 문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위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가 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이제 간혹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을 이제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혼선을 빚은 그
모양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유례 없는 이제 사례인데요. 네. 이제 심지어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은 거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를 찾은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스형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토해 본 적 없는 이런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양대지침 노동계약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순간 이제 사실 예상 가능했던 수준이긴 하고요. 지금은 혼선이 있는 것처럼은 보여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고 그것이 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그 선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 의원께서 지난달에 그 경제부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동지옥을 열어 젖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과 또 노동정책 방향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시기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노동정책 관련한 추경호 당시 장관 후보자의 입장들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네. 추경호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발의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11건, 21대 국회에서 6건, 총 17건 발의를 했는데요. 이 중에 52시간 약화 등의 이제 근로시간 연장 관련 법안이 7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최저임금 차등화와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 5건, 그리고 파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파업할 경우 파견을 허용하게 하는 파업 무력화 관련 법안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개 법안 중에서 14건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후퇴시키는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들은 55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 정권의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업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20대, 21대 추경호 장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최저임금 무용론 그리고 주 52시간 해체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건데요. 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정책 결정권자로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초대 그 경제부총리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노동지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관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소한 노동계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막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개편이 이제 주 단위에서 이제 월 단위로 개편하려는 거잖아요, 내용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반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2시간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네. OECD 국가들 중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으로 2019년에 멕시코 다음에 네. 2위였다고 네, 노동시간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고 번갈아 있습니다. 가면서군요. 근데 네. 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이 주 52시간제의 그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전현직 대통령 사저 집회 시위로 피해 호소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 인근 주민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막자는 그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를 막자. 이런 상황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용 의원께서는 아예 집회 제한 지역을 없애자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 개정안은 이제 어떤 취지인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양산 사저 앞 집회 그리고 서초동 맞불 집회를 계기로 집시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 그 이전이긴 했습니다. 네. 그 집시법 11조가 국회나 총리공간 관련돼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법이기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사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좀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시기가 좀 공교롭게 지금 시기와 맞물린 건데요. 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기관 앞에 집회를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11조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유롭게 국민들이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네. 취지의 법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총리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 집시법 11조는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피해가 큰데 이걸 그대로 이제 좀 방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좀 그 대책이나 규제 뭐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저는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의원님들께 증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유튜브로만 봐도 사실 5분 이상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각종 혐오 발언과 그렇죠.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제도 개선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에 목적이 좀 더 강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진 이들 때문에 어떤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평산마을 주민들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를 법률상 원칙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진 않다. 집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경찰이 국민들의 집회에서의 언어를 규제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언어를 경찰이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자제를 촉구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네.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평산마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이라거나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좀 요청하는 네. 여야 간의 합의 혹은 그런 중재 같은 것들의 공통의 메시지만 나와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쟁이 같은 현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서지 않는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양당에서 각각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개정안들만 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당이 네.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국민들 특히 양산 사저 앞에 이제 그 양산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이렇게 공정할 경우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집회 시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의원께서 사실 그 세월호 집회 시위를 하셨을 때 신고를 안 해서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하시면서 기소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총 10건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그 의원님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일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카톡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사실 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총리 공간 100m 이내에서 세월호 당시 참사 이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찰은 이미 그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을 때 승복하지 않고 재항고를 해서 사실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랜 시간을
시간을 끌어서 네. 이번에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무가내식 수사를 해왔던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범죄들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수사 편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디지털 영역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도 가능하고요.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그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N번방 사태 같은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편의주의에 기초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 증거물들이 다 무력화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찰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네, 이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하반기에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히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일하고 싶은데요. 네.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고 국회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2,300원이 넘는 주유소에 다녀오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정말 크다. 저도 사실 너무 어렵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좀 국회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 문제에 있어서 강대강의 대치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좀 대승적인 큰 결단들을 해서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민생 현안을 빨리 시급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 등 전국의 현황 그리고 노동개혁 등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